반갑습니다. 리뷰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최근에는 PC 주변기기 업체들이 단순한 주변기기에서 이 제품 영역을 좀 더 넓혀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커세어는 PC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과 더불어서 이제 PC용 모니터도 출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제니온이라는 이름으로 QHD 대상도의 게이밍 모니터를 선보였던 커세어가 1년 만에 두 번째 모니터 그리고 첫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게이밍 모니터를 출시했습니다. 바로 제니온 4K 모니터입니다. 자, 국내에서는 제논이라고 읽는데 스펠링이 정확히 따져보면 이 제논은 아니죠. 뭐 영어권에 있는 친구들도 제품명을 어떻게 읽느냐로 이렇게 좀 말이 많던데, 여튼 영어권에서는 제니온이라고 읽던데요. 일단 제가 영상 초반에는 제니온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제논이라고 읽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영상에서는 지금부터는 제논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 스펙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크기는 32인치, 해상도는 3840-2160, 4K 해상도, 패널은 퀀텀 다시 적용된 IPS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자, 명암비는 1000대1, 주사율은 144Hz, 응답 속도는 MPRT 1ms, GTG 12ms. 자, 컬러 비트는 FRC 방식의 10비트가 적용되었고요. AMD FreeSync 프리미엄을 지원하며 엔비디아 G-Sync 호환 기능도 지원합니다. 입출력 단자는 2개의 HDMI 2.1 포트와 1개의 디스플레이 1.4 포트, 그리고 DP를 지원하는 C타입 USB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아웃 포트와 PC 연결을 위한 USB 3.1 C타입 USB 포트와 2개의 USB 3.1 타입 A 포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스탠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탠드 하단 받침대 디자인이 좀 독특한데요. 디자인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스탠드 받침 부분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사용자들마다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모델은 해외에서 판매될 때는 스탠드 포함과 스탠드 미포함으로 나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스탠드 옵션, 이 스탠드 가격만 $100입니다. 따라서 이 스탠드 면적이 좀 크다라는 그 부분만 제외한다면 스탠드 자체의 빌드 퀄리티는 상당히 좋습니다. 스탠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 이렇게 스위브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상하 틸트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엘리베이션도 지원을 합니다. 이 조작감 부분은 상당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스탠드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무슨 이야기할지 대충 예상하시겠지만 피봇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해외 친구들은 직캠에 대한 이 열정이. 조작 버튼은 후면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원 버튼과 그리고 조그 다이얼 버튼이 있습니다. 이 커세어를 좋아하는 매니아 분들이라면 정말 이 모니터 하나만으로도 정말 원 없이 커세어 로고를 볼 수 있도록 전방, 그 다음에 뒷면, 여기저기 커세어 로고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커세어 로고를 많이 받고 커세어 감성을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떠올릴 수 있는 그 RGB가 빠져 있다는 부분이겠죠. 이 모델은 RGB가 없습니다. 이 스탠드 쪽이라든지 후면 쪽에 RGB 하나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후면 스탠드 쪽에는 케이블 홀더가 있어서 지저분한 선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패널은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부분에 조명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빛 반사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베젤이 상당히 얇은 제품이고요. 측면에서 보면 제품의 두께도 상당히 얇은 편입니다. 물론 뒷부분 중앙은 이제 보드가 들어간 부분은 조금 튀어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얇은 편입니다. 자, 이 모델은 IPS 퀀텀 다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패널 테스트 결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색상 전역의 경우 sRGB 100%, 어도비 RGB 100%, DCI-P3 95%, NTSC 98%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DCI-P3 값은 스펙으로 기재된 98%보다 한 3% 낮게 나왔는데 이 정도는 그냥 측정할 때 오차 범위로 봐야 될 겁니다. 색상 전역만 두고 본다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심지어 NTSC까지 98%가 나온 건 제가 모니터 리뷰할 때 처음은 아니지만 두 번째일 거예요. 그런데 전역 부분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최근 IPS 패널을 사용한 모니터들 중 고급형 제품들은 이 색상 전역을 정말 잘 잡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게이밍뿐만 아니라 작업성도 함께 제공하는 제품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4K 해상도니까 작업성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자, 모니터 밝기는 400니트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최대 밝기는 400니트, 그리고 HDR 피크 밝기가 600니트라고 스펙상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DR 기준으로는 스펙과 동일하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SDR 기준 400니트라고 한다면 상당히
밝은 모니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엣지 LED 방식의 모니터에서 기본 밝기가 이렇게 높게 잡히게 되면요, 부수적으로 블랙 레벨의 구현에서 좀 아쉬운 점이 나온다는 게 좀 뭐 어쩔 수 없는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펙상 1000대 1의 대비값을 가진다고는 하지만 화면의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을 했을 때 나온 값은 620대 1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측정값은 SDR 상태에서의 측정이기 때문에 HDR로 넘어가게 되면 대비값은 더 얕아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색상 정확도는 최소 0.16, 최대 1.99, 평균 0.65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색상 정확도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 정도면 뭐 캘리를 굉장히 잘 잡고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테스트 프로그램이 측정한 모니터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색조 응답과 광도 비밀도가 조금 아쉽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이 모델에 탑재된 패널은 게이밍뿐만 아니라 작업성 부분도 함께 챙긴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세어는 IQ라는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사의 주변 기기들을 관리 및 제어하고 또 RGB를 연동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엘가토라는 브랜드의 방송용 주변 기기들도 함께 이제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니터도 IQ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모니터의 화면 모드라든지 설정, 그리고 뭐 크로스헤어 표시까지 다양한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어할 수가 있고, 또 넥서스라든지 스트림덱 같은 주변 기기를 통해서도 모니터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 이 넥서스가 있는데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만 구현해 본다면 이 화면 상단에 그 주사율을 띄워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주사율이 나옵니다. 이게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 버튼 누르면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그리고 뭐 화면 모드도 바꿀 수가 있고, 뭐 가망값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드웨어를 통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DMI 2.1을 지원한다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콘솔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 VRR 같은 최신 기능도 지원하는 부분은 게이밍 모니터로서의 부가적인 역할 부분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또한 스탠드 상단의 경우 4분의 1인치 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이 위에 조명이라든지 카메라 등의 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트리밍 환경에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플리커플이라든지 로우블라이트 부분은 사실 상급 모델의 경우는 기본 기능으로 잘 잡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뭐 그 기능이 있는 게 뭐 특징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 모델은 당연히 그 부분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밍 모니터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겠죠. 잔상 없이 깔끔한 화면, 그리고 정확한 색감을 통해서 좋은 화질의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얼마나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모니터가 배운 모니터, 좀 덜 배운 모니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모델은 3840에 2160 4K 상도의 144Hz 주사율을 지원하는 4K 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하지만 응답 속도 부분에서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MPRT는 1ms인 반면 GTG는 12ms로 스펙상으로만 보면 와, GTG 부분에서 응답 시간이 너무 늘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모델은 보통 빠름, 더 빠르게, 최고속, 다이나믹 오디로 총 5가지의 응답 속도 프리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셋별 UFO 테스트 화면을 보면요, 확실히 프리셋 간 이 장상의 차이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게임에서는 어땠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니터 테스트할 때 가장 유심히 보는 건 사실 역잔상입니다. 이 역잔상이 심하면요, 게임할 때 배경에서 오브젝트가 붕 떠버리는 그런 화면을 보게 되는데, 이게 심한 모니터의 경우는 게임하다 보면 진짜 멀미 날 정도로 약간 거슬려요. 그리고 그래픽 퀄리티가 그로 인해서 떨어지고 화면이 전반적으로 지저분해지고 눈도 피로해지기 때문입니다. 역잔상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VA 패널을 사용하는 모니터들이 상대적으로 좀 심한 편이고 IPS 패널은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이 심한 제품들도 간혹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모델은 어떤 응답 속도 프리셋을 사용하든 역잔상 부분은 굉장히 클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할 때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10분의 1배속으로 이렇게 느리게 재생한 화면을 보시면 응답 속도 프리셋 간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잔상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뛰는 모습을 비교했을 때는 지금 보셨을 때 큰 차이점을 느끼기가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응답 속도 이제 보통 프리셋과 다이나믹 OD 프리셋 간 이 총기 발사 장면을 보면요, 탄피가 튀는 장면에서 보통 프리셋은
UFO 테스트 때처럼 전후로 잔상이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면 다이나믹 OD 같은 경우는 후 잔상은 좀 남고 이 잔상이 따라붙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10분의 1배속으로 보여드린 거라서 실제 게임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본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런 잔상을 느끼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트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프리셋이라든지 빠름은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서는 잔상 부분이 은근히 신경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더 빠르게 수준 이상의 프리셋을 사용하는 게 체감상 더 쾌적했다고 생각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 모니터는 역잔상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요. 잔상 부분에서는 우려했던 것만큼 문제되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까지만 두고 보면 게이밍 모니터로서는 굉장히 준수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패널 테스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있죠. 블랙 레벨에서 조금은 더 이야기를 확장해서 사용자 기준에서 좀 아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바로 로컬 디밍 부분입니다. 이게 빗셈과 혼용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은 HDR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로컬 디밍을 해제한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크게 뭐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로컬 디밍을 활성화하고 HDR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화면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그래서 이를 표현하는 부분에서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방식의 디스플레이에서는 로컬 디밍이라는 기술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섬세한 명암을 표현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LED 백라이트를 이제 구역을 나눠서 이제 디밍 존이라는 걸 이제 만들고, 빛이 들어가야 할 곳을 백라이트는 켜고 어두워야 할 곳은 나머지 백라이트 부분들은 끄는 기능입니다. 엣지형이라고 부르는 화면 모서리에 LED를 이제 배치한 제품의 경우는 로컬 디밍 사용 시 방금 보신 화면과 같은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제품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엣지형 LCD 모니터의 구조상 발생되는 어떤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디밍 존이 하단으로 16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밍의 전환 속도가 좀 느린 편이고, 또 전반적으로 회색 톤을 띠는 이유로 HDR 성능 부분에서만큼은 아쉽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HDR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아쉽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이건 구조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HDR이 난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시면 그냥 풀 어레이 방식의 모니터, 아니면 미니 LED를 쓴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올레드 모니터를 써야 될 겁니다. 그런 모니터는 또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자, 화면에 퀀텀 닷이 적용된 부분으로 인해서 화면에서 보여주는 색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 또 장점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로컬 디밍에서 오는 아쉬움을 잊어버릴 만큼 색감이 주는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장점과 아쉬운 점이 공존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거를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뭐 장점이 단점을 커버하고 아니면 단점이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사실 커세어가 모니터 시장에 진출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걸 감안하고 본다면 이 모니터 상당히 잘 뽑아낸 제품입니다. 색상 전역이라든지 정확도는 상당히 우수하고요. 또 IPS 패널 기반 모니터에서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1티어급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Q와의 통합 부분도 분명 장점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HDR 기능의 퀄리티가 좀 아쉽다라는 부분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난 모니터에서 HDR 기능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가 않고 화면이 보여주는 색감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작업용으로도 겸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제품은 충분히 참고해 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여기서 가격 부분, 가격이 상당히 애매한데 현재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으로 160만 9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싸죠. 뭐 비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격 부분에서만큼은 참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참 안타까운 게 이 제품의 MSRP가 $1,000입니다. 근데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해보고 여기에 부가세 10%만 딱 붙여보면 국내 판매가와 큰 차이가 없어요. 이에 따라서 환율 크리를 직방으로 맞은 제품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이미 10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층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정도 지출을 감안할 수 있는 분들로 이제 좀 좁혀질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커세어 브랜드의 매니아 분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깔맞춤을 노리는 분들이 어쩌면 뭐 이 모델의 구매를
고려해 볼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환율 크림은 아니었고 가격만 좀 더 저렴하게 나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유튜브 러그렉스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